안녕하세요. 짐 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 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빙입니다. 경제는 어려워도 짐 보관을 위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새로 공유 창고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2015년부터 먼저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공유 창고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정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유창고 창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알고 공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목표 시장과 경쟁자를 식별하기 위한 시장 조사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20대와 50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20대와 30대 싱글족입니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입니다. 경쟁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쟁자가 누구인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예상되는 경쟁을 미리 한번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 잘 된다고 하면 주위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나눠먹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유창고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 강점은 공유창고 사업은 비용이 적게 든다. 약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기회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확장을 하기 쉽다. 기업은 기업화된 브랜드와 경쟁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마케팅과 판매 전략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경쟁자와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차별화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내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로 하는 공유창고보다 안전하다. 우리는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경쟁 업체는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업체보다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그다음에 관계 구축, 고객 교육, 가격 전략, 프로모션, 입소문 마케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시장과 광고 및 판촉 전략, 판매 채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시장이란 것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과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이라면 오피스텔에는 대부분 싱글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매 및 판촉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참 공부하기에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로그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5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유입되고 이분들이 저희들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블로그는 뭐 상위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한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객 유입 채널은 이렇게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300에서 5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어떤 이런 광고와 판촉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페이스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유창고를 실제 결제를 어디에서 할 건지, 홈페이지에서 할 것인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 건지, 예약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과 및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둬야 됩니다. 낭비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공간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청소와 관리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것이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고,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무인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마케팅과 홍보를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고객의 요구는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전화 안 받고, 저녁이라고 저녁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효율을 극대화하더라도 고객의 요구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마인드를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유창고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공간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건물이 있다면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임대를 통해서 한다면 과연 임대를 통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산하고 확실하게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자기 자본과 은행 대출, 타인 자본,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차후에는 투자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계획에 대해서도 1년차, 2년차, 3년차, 최소한 5년차까지는 한번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만약에 창고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 더 이상 확장 계획이 없다, 뭐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화를 시켜서 계속 회사를 키워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은 마케팅과 투자 및 재무계획, 그리고 확장 계획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성공에 가까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는 노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